자, 이제 또 새로운 표현을 위해서 또 새로운 옵션들을 좀 배워야 될 차례입니다. 자, 미리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두 줄로 텍스트 애니메이트 모션 이렇게 줄 간격도 좀 띄워놓고요. 글씨도 좀 크게 써놨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제 위글리 셀렉터를 배웠었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옵션을 좀 더 배워보기로 해요. 일단 지금 써놓은 글씨에 여러분들도 이제 비슷하게 써보는 거죠. 그룹핑 얼라인먼트 좀 옵션을 열었고요. 앵커를 좀 뭐랄까 바닥 쪽에 한번 맞춰보죠. 그리고 이렇게 하죠. 흰 값으로 스케일을 정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스케일을 더 커지라고 이렇게 좀 옵션을 잡았습니다. 한 140%, 140% 정도 커지게 잡았습니다. 자, 좀 옵션 변형을 좀 줄게요. 자, 앵커를 아까 제가 바닥으로 잡았는데 다시 가운데로 잡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위글리 셀렉터를 추가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 흔들흔들, 자, 크기의 흔들흔들, 자, 위글이 일어납니다. 자, 플레이 해보죠. 자,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앵커를 움직여 보면 이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글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이제 자세히 볼 건 이 스케일이 좀 서로 이제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운 옵션을 한번 종합해 보면 위글리 셀렉터에 바로 이 락 디멘션스, 자, 이거 온 잡게 되면 정배율로 커졌다 작아졌다, 자, 이렇게 훨씬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락 디멘션까지 우리가 좀 배웠던 거니까 한번 복습해 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그룹핑 얼라인먼트와 바로 이 위글리 셀렉터의 베이스드 온과의 어떤 관계예요. 자, 실제 여러분들 같이 해보면서 익혀보는 거죠. 일단 지금 위글리 셀렉터 안에도 베이스드 온이 있죠. 자, 지금 둘 다 캐릭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글자의 중심에서부터 글자 단위로 위글리가 일어나죠. 실제 따로따로.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위글리 셀렉터에서 이제 전에 배웠던 코릴레이션 값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자, 위글스 퍼 세컨드를 한 3까지 잡아놓고 한번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예, 글자 단위로 이렇게 흔들흔들, 자, 랜덤하게 크기의 변화값이 옵니다. 자, 지금 락 디멘션 잡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베이스드 원, 자, 위글리 셀렉터 베이스드 원을 캐릭터가 아니라 워드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뭐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어 단위로 흔들리죠.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글자의 중심에서부터 단어 단위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죠? 좀 더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락 디멘션을 끌게요. 끌게 되면 더 잘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글자의 중심에서부터 단어 단위로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조금 그래도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은 이 글씨를 선택하고 글씨의 이제 자간을 더 벌려보면 더 확인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더 벌려보고 있죠. 자, 글자의 중심에서부터 단어 단위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글자의 중심에서부터 이번에는 줄 단위로 한번 흔들어 보죠. 그러면 자, 흔들림을 한번 봅시다. 줄 단위로 흔들립니다만 각 글자의 중심에서부터 따로따로 줄 단위로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전에 우리가 어드밴스 항목에, 자, 레인지 셀렉터의 어드밴스 항목에 바로 이 베이스드 온을 한번 우리가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지금 이 옵션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계속 실험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옵션은 위글리 셀렉터의 베이스드 온입니다. 자, 라인 단위까지 갔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보죠. 자, 다시 캐릭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글자의 중심에서부터 글자 단위로 위글리가 걸리죠. 그럼 요번에는 좋아요. 단어, 자, 단어의 중심에서부터 글자 단위로 위글리를 걸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예, 중심이 단어이다 보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스케일이 위글리가 걸리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이상해요. 좌우로 포지션이 움직이는 것 같죠. 사실은 스케일의 변화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줄의 중심에서부터
글자 단위로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집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줄의 중심에서부터 단어 단위로도 한번 해보는 거죠. 단어 단위로. 줄의 중심에서부터 단어 단위로. 이렇게 흔들리죠. 자, 이것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뭐 전부 다 조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줄의 중심에서부터 줄 단위로 흔들어 보면 줄의 중심에서부터 줄의 단위로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역시 이제 락 디멘션을 잡아주게 되면, 자, 지금 안 잡았을 때 상황입니다. 자, 잡아주게 되면 또 양상이 달라지겠죠. 락 디멘션 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흔들립니다. 줄의 중심에서부터 줄의 단위로. 자, 제가 요번에는 뭐 캐릭터, 자, 글자의 중심에서부터 줄의 단위로. 이건 했었나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위글리 셀렉터 안에서도 이렇게 베이스드 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앵커 포인트 그룹핑 옵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는데요. 뭐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힘의 값을 제어하는 이 어드밴스 항목들의 또 베이스드 온이 있죠. 자, 이거 잘 조절해 보면 이게 이렇게 뭐 지금 자세히 보시면 글자의 중심에서부터 제가 옵션을 보여드리겠지만 줄의 단위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자, 힘을 이제 빼보면, 자, 한번 빼볼게요. 한 3초간 플레이했다가,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어드밴스 항목의 렌지 셀렉터의 베이스드 온은 캐릭터입니다. 자, 이걸 제가 애니메이션 잡아보면, 자, 글자 단위로 이렇게, 자, 보시면 힘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글자 단위로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자, 글자 단위로 힘이 빠집니다. 흔들림은 흔들림은 확인해 보면 줄 단위로 흔들리고 있죠. 하지만 힘을 제어할 때는 이렇게 캐릭터, 자, 어드밴스 항목의 베이스드 온이 캐릭터죠. 글자 단위로 힘이 빠지거나 들어가거나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조합이 더 많아지고요. 더 복잡해집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시죠. 여기서 이제 베이스드 온을 제가 워드로 잡아보면, 예, 단어 단위로 이제 힘이 빠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라인 단위, 줄 단위로도 힘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때요? 뭐 조합이 더 많아지죠. 자, 오늘은 이제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옵션에 옵션을 한번 더해서, 자, 여러 가지 옵션들 한번 계속 알아볼게요. 요번에 이렇게 하죠. 자, 방금 전에 알아본 것도 우리가 좀 여러 번 실험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하죠. 이제 애니메이터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적용할 건데, 지금 알아볼 옵션은 위글리 셀렉터의 베이스드 온이 아니라 다른 옵션입니다. 제가 이 글씨 아래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좀 제가 지금 뭘 잡았죠. 앵커 포인트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역시 이제 힘값으로 스케일 값을 결정할 거고요. 요번에는 Y축만 살짝 이렇게 키가 커지게 150% 키가 커지게 옵션을 잡았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될 건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전에 확인하지 않았던 이 렌지 셀렉터의 어드밴스 옵션에, 자, 바로 이 베이스드 온에 있는, 자, 그동안 제가 이제 건너뛰었었죠. 요 옵션. 자, 캐릭터스 밑에 있는 캐릭터스 익스클루딩 스페이스라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이 캐릭터스하고 워드하고 라인만 살펴봤죠. 캐릭터스 익스클루딩 스페이스는 뭐냐면, 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글자들에서 excluding space. 자, 제외시키다. 뭐를? 스페이스를 제외시키다는 뜻인데, 스페이스는 뭐냐? 바로 이 띄어쓰기를 의미합니다. 자, 실제, 제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한번 옮겨보게 되면 이 커서를 잘 보세요. 커서가 힘을 빼고 있죠. 자, 이 띄어쓰기를 한번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캐릭터스를 한번 해보죠. 띄어쓰기를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띄어쓰기를 제외시킴이라고 한다면 띄어쓰기는 글자에 포함되지 않고요. 우리가 이 그룹핑 얼라인 보드도 움직여 보면, 자, 이게 중심점은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 영역을 제어할 때는 바로 T에서 이제 A로 넘어가죠. 자, 근데 캐릭터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지나갑니다. 한번 띄어쓰기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살짝
딜레이가 생겨요. 이런 부분까지 제어를 할 때는 우리가 이 옵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요 지금 유닛, 자, 요건 뭐냐? 요거는 봅시다. 자, 제가 캐릭터스로 바꿔볼게요. 바로 인덱스라는 건데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이제 옵션이 좀 바뀌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8로 표시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글자 수를 얘기해요. 자, 실제 세보게 되면 글자 수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띄어쓰기 포함되어 있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있죠. 자, 18, 17, 예, 16, 15, 14, 그리고 13.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13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스타트. 자, 그러면, 자, 13과 14로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자, 14로 입력을 해보죠. 그러면, 자, 잠깐 13, 자, 12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13번째 글, 12까지, 자, 0에서부터 12번째 글씨까지만 힘이 빠지고, 13번째 글자에서 18번째 글자까지 이렇게 아직 힘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글씨의 힘값을 제어할 때, 글자의 수로 우리가 뭔가를 제어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보이죠? 자, 그러면 퍼센테이지와 뭐가 다르냐? 자,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 자세히 보게 되면 힘의 중간값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세히 보시게 되면 T하고 E 넘어갈 때 중간에 힘이 변화하는 어떤 과정을 좀 약간은 볼 수 있죠. 근데 인덱스로 제어하게 되면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역시 힘의 중간값이 있긴 있지만 좀 더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빠르게 급격하게 들어가는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예요. 근데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면 그냥 퍼센테이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지 않았던 이 어드밴스 항목과 위글리 셀렉터의 이제 베이스드 온, 자, 그리고 베이스드 온과 자, 앵커 포인트 이 그룹핑 얼라이먼트의 어떤 관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조금 더 옵션을 더 해보면 이런 옵션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스케일을 Y축값 150% 줬죠.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위글리를 추가를 할 텐데요. 자, 추가를 하면 흔들립니다. 흔들리죠? 자, 위글리 셀렉터를 열어서 보면 제가 이제 신값으로 Y축만 줬기 때문에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자, 글씨의 중심 값이 캐릭터 각 글자마다고요. 위글리 셀렉터도 자, 이렇게 글자마다로 따로따로 흔들리게 잡혀 있습니다. 자, 코릴레이션 떨어뜨리고요. 한번 상태를 보면 흔들립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글씨에 힘을 안 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가이드선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이드선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죠. 간단하게만 잡아 보겠습니다. 근데 원래의 크기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위글리를 주면, 자, 힘을 제가 어떻게 줬죠? 자, 더 커져라. 150%만큼 Y축으로 커져라 라고 힘을 잡았죠.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더 커지고 나서 원래 크기에서부터 150% 커지고 원래 크기, 이런 식으로 흔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보면 더 작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 자, 이걸 조절하는 옵션이 바로 뭐냐? 이 맥시멈 어마운트와 미니멈 어마운트예요. 자, 뭐 아주 간혹 쓰는 옵션이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맥시멈 어마운트는 뭐냐면 원래 크기보다 실제 원래 힘을 준 만큼의 옵션까지 변화를 주는 걸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50%더 커져라라고 줬죠. 그럼 150%만큼 맥시멈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근데 미니멈은 뭐냐면 원래 힘을 주려고 했던 값, 원래 값. 자, 잠깐 꺼보죠. 원래 크기 값보다 더 작아지는 힘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미니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니멈도요. 자, 최대치가 마이너스 100인 거예요. 자, 그러니 자, 이거 최대한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자, 원래 크기보다 자, 더 작아지는 값. 이거 미니멈인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100이라는 얘기는 최대한의 미니멈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 켜보면 원래 크기보다 더 작아집니다. 이 N을 보세요. N. 엄청나게 작죠. 원래 크기는 이 크기거든요. 자, 미니멈 거의 뭐 맥스로 들어간 겁니다. 자, T를 보면 거의 맥시멈, 자, 맥시멈, 자, 풀로 들어간 거죠. 최대한으로. 근데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원래 지금 저 더 커져라라고 힘을 줬는데 원래 본래의 크기보다 더 작아지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자, 이런 거죠. 이 미니멈 값이 마이너스 100, 최대치로 잡혀 있는 걸 0으로 잡아 볼게요. 그럼 크기 같은 경우는 원래 크기보다 더 작아지지 않아요. 자, 자세히 보면, 자, 제가 실제 애니메이터를 눈을 꺼놓고 한번 보면, 원래 크기보다, 자, 뭐 약간 작아지긴 하지만 거의 뭐 더 작아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커져라라고 제가 힘을 줬죠. 그러면 원래 크기 상태에서부터 약간 커지는 정도만 위글이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실험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가이드도 만들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반대로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자, 미니멈 값을 마이너스 100. 자, 최대치의 미니멈 값을 잡고요. 이번에는 내가 이제 커져라라고 힘을 줬는데요. 더 커지지 않고, 원래 크기에서부터 더 커지지 않고, 더 작아지는 것과 원래 크기 사이. 이렇게 만약에 위글리를 걸고 싶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최대치를, 자, 맥시멈 값을 0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원래 크기와 미니멈 크기 사이에서만 위글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걸 조금 애니메이션을 살짝 응용해 보면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더 150%만큼 Y축으로 커져라라고 힘을 줬으니까 자, 맥시멈은 100을 잡고 미니멈은 안 줘볼게요. 그러면 원래 글씨 본래 크기보다 아주 뭐 더 작아지진 않죠. 그죠? 그죠? 이 상태에서 코릴레이션 떨어뜨리고 자, 이제 올려볼게요. 자, 빨리 움직이게. 자, 10만큼 잡아볼게요. 그럼 막 이렇게 떨죠. 그죠? 막 떱니다. 그런데 제가 뭐 살짝 간단한 예제니까 이렇게 잡아볼게요. 지금 코릴레이션 값을 좀 많이 올려서 같이 움직이게 볼게요. 살짝 같이 움직이는 듯, 따로 움직이는 듯. 한 90% 코릴레이션 값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바바바바 글씨가 떨리는데 같이 움직이는 듯 하면서 약간 살짝 다르게 움직이죠. 뭐 이런 식의 글자 애니메이션. 좀 디테일하게 미니멈하고 맥시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에 이제 설명드리지 않았던 어드밴스 옵션. 자, 그 부분과 특히 이제 위글리 셀렉터의 베이스드 온 그리고 약간 다른 상세 옵션들까지도 약간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 하셔서요. 같이 복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